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곧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는 바로 기억을 잃고 일상을 잃어버리는 치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집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던 작은 신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치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 하나가 우리의 뇌를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마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신경건강 전문가로 일하며 뇌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임상을 진행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뇌 건강의 통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젊은 시절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저 역시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뒤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제약회사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통해 여러분은 뇌 건강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의학적 연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방법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글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은 85살 최영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방금 전에 나눈 대화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손자의 이름을 자꾸 혼동했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의 화장실 위치조차 떠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검사 결과 역시 매우 심각했습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겨우 한 자리 점수를 받으셨는데 이는 중등도 치매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뇌의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결과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부위가 뚜렷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저는 가족들 앞에서 현 상태로는 빠른 악화가 예상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자고 권유했지만 아드님은 뜻밖에도 약물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접한 논문을 근거로 식이요법을 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포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단순한 식이요법만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저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약속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3달이 지난 뒤 저는 다시 한번 최영희 할머니를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고 손자들의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해내셨으며 심지어 혼자서 복잡한 십자말풀이를 풀고 계셨습니다. 다시 진행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점수가 26점으로 올라 있었는데 이는 불과 3달 전보다 12점이나 향상된 결과였습니다. 30년의 임상 경력 속에서도 저는 이런 극적인 회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의 자기공명 영상 결과였습니다. 위축되었던 해마가 실제로 부피가 늘어나 있었고 쪼그라들었던 뇌가 다시 팽창하는 듯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것만 마셨을 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유기농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코넛 오일 특유의 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곧 적응이 되었고 불과 2주가 지났을 무렵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기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해보았습니다. 그중 72살 이정남 할아버지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분이었는데 2달 만에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20살 시절처럼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30년 전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기억해내어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살 박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계셨지만 6달 후에는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레시피 없이도 복잡한 요리를 척척 해내셨고 손자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75살 조명훈 할아버지는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나 4달 만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올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반드시 동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외가 아니라 일관되게 반복되는 변화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해외 논문과 최신 연구들을 집요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 하버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한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뇌 건강의 상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뇌가 오직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고 심지어 치매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를 맞히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뇌는 실제로 지방으로 이루어진 장기이며 무게의 거의 70%가 지방 성분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 건조 중량의 4분의 1이 콜레스테롤이며 약 5분의 1이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풍부한 기관이 포도당 하나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물을 넣고 잘 달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뇌는 포도당 대신 훨씬 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을 분해하여 생성되는 케톤체입니다. 케톤체는 같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면서도 포도당보다 25%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저지방 식단 열풍은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1977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저지방 식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지방은 해롭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지방을 멀리하며 대신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포화지방 섭취를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했으며 미국 심장학회는 더욱 극단적으로 5%에서 6% 미만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거의 완전한 채식에 가까운 식단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당뇨병 환자 또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치매가 흔한 질병이 아니었고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정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지방 열풍이 자리 잡은 이후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었고
이 비율은 2050년까지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가 되었으며 전당뇨 단계까지 포함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혈당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치매와 당뇨가 급증한 근본적인 이유는 뇌가 단순히 포도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인 연료인 케톤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톤체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지방을 분해하여 생성하는 에너지원으로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아세톤과 같은 물질들을 포함합니다. 뇌는 이 케톤체를 포도당보다 약 25%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양의 산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케톤체는 단순히 연료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케톤체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촉진하며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감마 아미노낙산의 기능을 강화해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케톤 식이요법은 100년 전부터 뇌전증 치료에 활용되어 왔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케톤체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은 케톤체가 단순한 보조 에너지원이 아니라 뇌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 소중한 케톤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최영희 할머니가 매일 아침 공복에 실천했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넣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다른 기름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은 대부분 장쇄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와 흡수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코코넛 오일의 절반 이상은 중쇄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쇄 지방산은 소장에서 흡수되자마자 간으로 바로 운반되어 빠르게 케톤체로 전환되며 섭취 후 불과 30분 이내에 혈중 케톤체 농도를 상승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중쇄 지방산을 9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한 환자 그룹이 기억력과 실행 기능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히 뇌의 포도당 대사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신경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코넛 오일의 효과는 간헐적 단식과 결합될 때 배가 되는데 저녁 7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며 자연스럽게 케톤 생성 모드로 전환되고 이 상태에서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면 혈중 케톤체 농도는 더욱 급격히 높아져 뇌의 주된 연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코코넛 오일과 간헐적 단식만이 아닙니다. 뇌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성분인 인지질, 그 중에서도 플라즈말로겐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플라즈말로겐은 신경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시냅스에서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한 연구에서는 플라즈말로겐 함량이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감소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본 큐슈 대학의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중 플라즈말로겐 농도가 정상인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족해지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끊어지며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플라즈말로겐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매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으며 방목해서 기른 닭의 계란일수록 함량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정어리,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풍부하며 이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홍합, 굴, 가리비 같은 조개류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있으며
육류 중에서는 소고기와 양고기, 특히 심장과 간과 같은 내장 부위에 많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말로겐을 비롯해 타우린과 카르노신 같은 다른 뇌 필수 영양소들, 즉 해산물과 육류,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습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과정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역시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분비가 촉진되어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과 신경망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트랜스 지방과 같은 해로운 식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변동시키며 뇌세포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면 해마의 위축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교류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 활발히 대화하는 것은 뇌의 인지적 예비 능력을 높여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평생 학습 역시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독서를 하는 활동들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위험 인자를 지녔다 하더라도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꾸준한 사회적 교류와 학습을 통해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열쇠이며 코코넛 오일 한 큰술, 16시간의 공복,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